수술 선택은 당연히 환자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재수술을 하고 나서 또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압구정안과 고병우 원장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후에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은 의사 입장에서는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부정난시가 생기는, 시력이 계속 떨어지는 질환, 그게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은 수술의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거, 정확히는 근시, 대부분의 수술 환자들이 근시이기 때문에 그 근시가 다시 생기는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는 최대 교정 시력으로 잘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근시가 다시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시력이 1.0에서 0.9, 0.8 계속 떨어지는 걸 말하고, 정확히는 근시퇴행인데요. 근시퇴행은 정확한 원인은 사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는 각막 두께가, 각막 실질 부위가 다시 좀 재생이 되면서 각막 두께가 이제 미세하게 약간 더 두꺼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시가 다시 생기는 현상이고, 또 물론 이거는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고도 근시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디옵터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이 안축장 길이가 조금씩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력이, 근시가 다시 더 생기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혹시라도 이제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물론 응급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수술 측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만일 하신다고 결정이 났을 때, 본인이 이제 마음 먹으셨을 때, 저는 요즘에는 각막 깎는 수술 다시 라식이든 라섹으로 가능하더라도 요즘에는 렌즈 삽입술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스마일이 됐든 라식이 됐든 라섹이 됐든 이 수술들을 받고 다시 이제 눈이 나빠지신 분들 수술을 다시 라식이나 라섹으로 했을 때 다시 또 퇴행될 확률이 처음 수술 받았을 때 근시퇴행이 발생할 확률보다도 더 높고, 두 번째 원인은 어찌됐든 각막이 이제 더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굴절교정 수술 후 생기는 각막 확장증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기는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재수술로는 각막 깎는 수술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렌즈 삽입술은 저희가 렌즈 삽입술 항상 장점 얘기를 할 때 눈이 다시 나빠지는 게 거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각막 깎는 수술에, 재수술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보통 렌즈 삽입술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이 제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또 기존 각막 깎는 수술들 할 때 옛날에는 뭐 초고도 근시도 이제 라식 라섹을 꽤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안축장이 이렇게 앞뒤로 늘어나는 현상, 그게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경우에는 사실 렌즈 삽입술 하고 나서 약간씩 근시가 잡히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정리하면 스마일 수술하고 나서 잔여 각막 두께가 아주 많이 두꺼우면 사실 스마일로도 다시 재수술은 할 수는 있습니다. 각막 두께라는 게 한 번 수술하면 많이 얇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그래서 스마일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기존에 라식 라섹으로 하셨던 분들이 다시 스마일로는 불가입니다.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라식 같은 경우에는 각막 뚜껑, 정확히는 각막 절편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스마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요. 그리고 또한 라섹하고 나서 각막 두께가 정말 충분히 두껍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00 이상, 60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각막 모양이 평평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스마일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측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또 라섹하고 나서 각막 두께가 500 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각막 깎는 수술로 재수술을 했을 때 라섹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재수술로의 라섹의 장점은 각막이 어느 정도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잔여 각막 두께 기준 이상만 되면 라섹으로 재수술로는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라섹의 단점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시력 회복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이틀은 상당히 좀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 수술은 라섹도 마찬가지로 다시 시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처음 수술했던 것보다는 높은 거는 똑같습니다. 재수술이 가능한 조건은 처음 우리가 수술 받을 때 그거랑 비슷합니다. 잔여 각막 두께가 우선은 최소한 4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건조증이 또 너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각막 모양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렌즈 삽입술도 우리가 처음 수술 받을 때 렌즈 삽입술 조건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들어가는 눈 안쪽에 공간이 충분하고 내피세포 숫자 또 모양이나 어떤 기능적인 측면 보통 이상이 되면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수술은 재수술은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당연히 라섹으로는 절대 안 할 거고, 이건 워낙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 저도 아마 재수술을 한다고 하면 저는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40 중반이 되면서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노안 수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만간 렌즈 삽입술에 있어서 노안 환자를 위한 그 렌즈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게 효과가 좋으면 아마 그 렌즈로 하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재수술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고, 원초각막이 심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재수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원초각막 진행하는 거를 막는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일 원초각막이 생기고 나서 오랫동안 경과 관찰을 했는데 거의 진행 사항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근심만 약간 있다거나 난시만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재수술 측면은 물론 렌즈 삽입술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수술은 권유드리기는 힘듭니다. 기본 ICL 수술 조건과 동일합니다. 드물게 있는 경우가 내피세포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렌즈가 들어가는 공간, 전방 깊이 또는 후방 쪽에 그런 공간의 면적이 충분치 않을 때는 당연히 수술이 불가입니다. 수술 선택은 당연히 환자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요즘에 그런 트렌드에 있어서 재수술을 하고 나서 또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 굴절 교정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라식 라섹으로 하는 것보다는 렌즈 삽입술로 하시는 게 장기적인 이제 효과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